두 번째 공장 생활이 시작됐어요. 근데 문제는 제가 들어간 첫날부터 야근을 합니다. 야근을.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공장보다 업무량이 한 3배 이상 많아요. 네, 오버타임을 이렇게 2주 동안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. 너무 힘들어. 일은 3배 빡세지. 그 근무 시간도 막 한두 시간은 기본적으로 그냥 오래 해야지. 그러니까 그 예전에 찰리 채플린 나왔던 모던 타임즈 있잖아요. 막 이게 톱니바퀴 돌아가는데 사람이 이렇게 막 수리하는 것처럼 인간이 되게 단순해지더라고요.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. 너무 지치니까 옆에 이제 그 사장님 사모님이 좀 불쌍했나봐. 아니 신경 쓰지 마시고 저기 제 사수 차장님은 사장님과 다른 계약 관계가 있으니까 민석 씨는 그냥 6시면 웬만하면 그냥 집에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, 사모님이. 아무튼 내가 편하게 6시에 그냥 퇴근했습니다.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중간에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, 진짜로. 이러다 진짜 과로사가 이런 거구나를 제가 느꼈습니다. 주 6일 근무예요, 주 6일. 주 6일도 토요일 5시까지 합니다. 그 제 사수는 일이 있으면 새벽까지 일해요. 그런 이제 구조를 보게 된 거죠. 노동 시간도 겁나게 길고, 휴가 때 휴가도 뭐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, 연월차가 없는 거예요, 연월차가. 그래서 저의 궁금증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. 왜 이런 구조를 회사가 가지고 있지?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5명보다 훨씬 많은데 왜 일하는 그 직원으로 등록된 사람 몇 사람 없을까? 여기서 그때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. 알고 보니까 오래된 사람들 있잖아요. 뭐 10년, 20년 된 사람들, 사장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준 사람이잖아요. 그 직원들이 전부 다 사업자로 빼놓은 거예요.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오래 일을 하면 월급이 많이 받고 뭐 성과급이나 이걸 많이 받고 그런 구조가 아니라 사업자를 빼놔서 건당 얼마를 받아가는 이제 개인 사업자처럼 만들어 놓은 구조더라고요. 예, 주 6일을 일하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사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. 사장님 이제 내일이면 한 달인데 사장님 여기가 그 직원이 5인 이상입니까? 5인 미만입니까? 그랬더니 5인 이상이 아니라 그러고 정확하게 사람 얘기 안 해요. 5인 이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. 직원들을 다 개인 사업자처럼 다 사업자를 빼놨구나.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이 일은 너무 행복하고 제가 즐거운데 제가 이런 일을 안 했던 사람이라 체력적으로 너무 좀 벅찹니다. 제가 월급을 깎을 테니 주 6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? 일이 되게 더 하고는 싶은데 체력적인 한계가 느껴집니다.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. 그 다음에 사장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. 민석 씨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 준 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. 내일 불러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민석 씨가 먼저 와서 얘기를 해주니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일하는 그 속도가 너무 느리대요, 저보고. 이제 이번 달만 하고 그만뒀으면 좋겠다,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. 내 예상이랑 완전히 다른 지금 이 얘기가 펼쳐진 거지. 나는 내가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고 내가 힘드니까 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주 6일 해서 내가 이 일을 못 버틸 것 같으니까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그냥 넋두리 비슷하게 그냥 한 거예요. 아무 생각 없이 멍청했던 거죠, 어떻게 보면. 근데 사장 입장에서 보면 그 경영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. 제가 그 주 5일 얘기하는 순간 내 질서를 깨트리는 회방꾼이 돼버린 거예요. 나중에 알고 보니까. 그때는 몰랐습니다. 이게 뭐지? 내가 생각했던 스토리는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뭐야. 되게 어이없더라고. 좀 어이없어. 근데 거기서부터 좀 본능적으로 느꼈던 게 인생은 내 뜻대로 절대 가지 않는다. 그래서 제가 4월 3일날 이제 입사를 했으니까 5월 2일이면 이제 한 달이잖아요. 그럼 당연히 이제 5월 2일날 이제 급여를 주겠다 생각하고, 근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. 전화를 했지. 제가
이날이 금요일인 것 같은데 왜 아직 월급이 안 들어옵니까? 제가 사장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. 그랬더니 자기네 월급이 매달 6일이래. 알겠습니다. 그럼 6일날 저기 명세서 급여 명세서랑 같이 좀 이렇게 입금해 주십시오. 이제 그랬죠. 근데 5월 6일이 됐는데 오후 한 4, 5시가 되는데도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때 며칠 전에 전화할 때는 급여를 6일날 한다 그러고 또 왜 거짓말을 하시느냐. 일을 하다 보면 날짜가 뭐 토요일인지 주말인지 뭐 모를 수는 있어요. 모를 수 있는데 그러면 미안하다. 내가 좀 날짜를 착각해서 미안하다.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 돈도 없나 이러는 거예요. 돈 갖고 사람 약간 얕보는 것 같은. 너는 왜 그 돈도 없니? 뭐 당장 쓸 돈도 없냐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 본인이 약속을 못 지키셨으면 일단 미안하다 그러고 나한테 사과를 먼저 하는 게 먼저지. 그러면 일절없이 왜 돈이 이렇게 급한가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. 그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해서 지금 미안한 마음을 먼저 나한테 표시를 하는 게 맞다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미안한데 내가 월요일날 지급을 해줄게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1차 빡침이 왔지. 월요일 아침에 띡 이제 그 입금이 되고 금액 통장으로 이제 돈이 입금이 되고 명세서를 하나 띡 보내줬어요. 여기 명세서 보이시죠? 요 명세서가 사장이 나한테 처음 보내준 명세서예요. 네, 고용보험 빼고 나머지 금액이 236만 3천 원 입금이 됐어요. 그러니까 최저 시급을 183만 원을 신고를 한 거예요.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. 전화해서 사장님 나한테 면접할 때 기본급 250만 원으로 하고 난 여기 시작된 거 아니냐. 그랬더니 사장이 하는 말이 야 그거는 250이 맥스라고 생각하고 각종 수당이나 뭐 이런 거 다 합해서 그 정도라고 자긴 얘기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. 대놓고 쟤는 개무시를 하는구나. 어, 그래서 당신 나랑 지금 장난하냐고. 그때부터 이제 말을 깠죠. 사람 되게 띄엄띄엄 보신 것 같다. 나한테 250만 원 준다는 얘기가 그런 각종 수당을 합한 얘기냐 이게. 그게 납득이 되느냐 당신은. 그 나한테 약속하신 기본급 250만 원을 책정해서 한 거를 보내주지 않으면 당신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편법과 불법을 내가 노동부에 신고하겠다. 사실 내 기술 배운 게 목표였지 돈 몇 푼 더 받는 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았거든 당시에는. 근데 사람을 이렇게 개무시하고 기본급 250 얘기 해놓고 180만 원을 신고한 걸 명세서를 딱 주니까 쟤는 나를 그냥 여기서 일하는 다른 그냥 불만 없이 일하는 다른 분들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나서 이제 오후에 들어온 그 월급 명세서가 요겁니다. 요거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. 그러니까 기본급이 250만 원 돼 있고 연장 수당 있고 휴일 수당이 40 갑자기 없었던 46만 6천 원의 휴일 수당이 갑자기 생깁니다. 항목이 하나가 추가해서 휴일 수당이 없던 게 생기고 연장 수당이나 연차 수당 이게 좀 갑자기 바뀝니다. 이게 아마 이게 기본급으로 올려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입금된 게 330만 원 정도가 입금이 됐어요. 그러니까 차익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 양반이 나한테 100만 원을 안 줘야 될 돈을 준 게 아니잖아요. 나한테 당연히 줘야 될 돈을 100만 원을 깎아서 편법을 동원해서 신고를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. 그 문제는 그렇게 그러니까 사업자로 다 빼놓다 보니까 연월차를 안 줘도 돼요. 그 다음에 야근 수당이나 뭐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안 해도 돼. 토요일도 나와서 일하고 그 공휴일도 나와서 일합니다. 공휴일 나와서 일하면 0.5배나 2배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. 일요일날 시키면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런 게 없어요 아예. 근데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왜 그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서 있느냐. 이미 그렇게 10년 20년 이상이 지나와서 가스라이팅이 돼 있는 거지. 별게 없는 거고 나가봤자 그 이상의 대우를 받을 자신조차 없는 거지. 그분들은 되게 하루하루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. 자존감도 갖고 일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어요. 근데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지.
세상에는 좀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가 있고 그거를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착취를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더라. 그래서 내가 MZ들한테 되게 미안한 거예요. 왜 젊은 애들이 왜 기술 안 배우려고 그러지? 아이들 좀 게으르다, 힘든 거 안 하는구나,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, 제가 볼 때는 아예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구조 속에서 불합리한 걸 애들이 본 거지.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냥 버젓이 벌어져 버리니까 그런 죄책감도 없어. 그리고 바꾸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. 내가 외쳐봤자 나만 이상한 사람인 거야. MZ들한테 그냥 무작정 강요만 했던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깨달았고 좀 미안하더라고요.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체험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았어요. 근데 모든 제조업체들이 사람을 못 구해 난립니다.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제 나이 또래에서 인생의 이모작을 준비하고 기술직 쪽으로 아주 큰 대기업 뭐 들어가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시라면, 중소기업 가실 거를 목표로 하시면 그냥 무작정 찾아가는 게 굉장히 빠른 길입니다. 빠른 길. 너무 자격증 이런 거에 매몰되지 마시고, 그 현장은 자격증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 성실하게 일할 자세만 돼 있으면 요즘에는 기술 쪽으로 일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. 그 불합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. 있겠죠, 당연히. 뭐 대기업 이런 데도 불합리한 게 많은데 조그만 데는 뭐 오죽하겠습니까? 그러면 만약 거기서 내가 빼먹을 게 있다면,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나와 그 경험을 쌓고 실력을 쌓은 다음에 나오면 돼요. 이제 그 기술 쪽에 있는 사장들 나이들이 다 많아요.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나이가 많고, 제가 50인데 현장에서 나가보니까 굉장히 젊은 축이 듭니다. 남들이 볼 때는 좋아 보이고 뭐 대우도 좋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복지도 잘 돼 있고 다들 거길 가려고 하니까 지금 박 터지는 거 아닙니까? 자리는 별로 없는데. 어차피 노인들은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몇 년 안 해먹고 이제 은퇴해야 돼요.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. 그 업체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,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 약간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. 기회는 항상 있고, 나이가 아직 50대 전후 뭐 이렇게 40대 후반 뭐 이런 데까지는 기회가 있다. 근데 50대 중반이 넘어가면 기술적으로는 거의 힘들어요. 이제 인생이 재밌어요. 인생이 재밌어. 그래서 다음번에 이게 몇 분 올라갈라나 이거. 하여튼 다음에도 제가 재밌는 얘기를 또 준비하고 있어서, 이거 재미있어야 되는데 재미없으면 도망가는데. 하여튼 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방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티차이.